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나이는 이제 73세 된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걷다가도 쉬었다 가게 되고 자꾸 쭈그리고 앉게 되고 일도 못하고 쉬게 되셨던 그러한 환자분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옆구리 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엉덩이, 허벅지,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아파서 서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서면은 쭉 당겨 내려오고 아파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야지만 아니면 누워야지만 좀 증상이 나아지고 또 좀 괜찮으면은 다행히 또 잘 지내시다가 그게 또 얼마 못 가고 계속해서 불편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심한 증상은 없으셨어요. 옛날에는 허리만 좀 묵직하게 좀 아프기만 했는데 이번에 좀 일을 좀 무리하게 하신 것 같다. 약간 무리하고 나서 심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셨고 환자분이 여러 병원을 좀 다녔어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한 5군데 이상 병원을 다니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척추뼈가 약간 어긋나 있고 뼈가 약간 흔들리는 게 있고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먹는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신경주사 치료도 하고 운동치료 뭐 이런 것들 다 하셨어요. 근데 별로 차도가 없으세요.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얼마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아픈 건지 확인도 하고 치료도 받고 싶어서 오셨는데요.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지 방사통이 있고,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이유는 허리에서 디스크가 생기거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한쪽이 좁아져서 그렇게 좁아지는 경우에 우리가 협착증, 추간근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에 하지 방사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찰에서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왼쪽으로 눌려 있는 걸로 이제 의심이 됐고 정확하게 그게 눌려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를 들여다 봐야지만 신경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알 수가 있고 들여다보는 방법이 MRI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신경 자극 증상이 있다. 그럼 MRI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MRI 검사를 하시게 됐죠. MRI 검사를 해서 본 영상입니다. 이쪽이 앞쪽 배 쪽에 해당이 되고 쏙 삼각형으로 들어간 데가 배꼽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등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 앞쪽에는 내부 창자랑 장기들이 있는 거고 여기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척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척추 이제 1번 뼈가 보이고요. 여기는 2번 뼈, 3번, 4번, 5번 뼈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꼬리뼈가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부위고요. 가운데 쪽은 척추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 제가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운데 길,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이 가운데 길이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길이 좁아지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가운데 쪽은 뭐 아주 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가운데는 눌리는 게 없으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불편하냐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옆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옆길이 보여지는데 여기가 3번 뼈와 4번 뼈가 이렇게 있고 3번과 4번 그 사이에 디스크가 요 부위에 있는 거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MRI 상에서 보이고 그 안에 신경이 동그랗게 우동가닥처럼 이렇게 단면이 보이는 게 있고 그 주위로 색깔이 하얗게 보이면은 신경이 전혀 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또 가봤더니 아래쪽은 앞뒤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4번, 5번 마디는 살짝 좁습니다. 근데 신경의 모양도 잘 유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한 50% 미만으로 이제 좁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초기 이렇게 중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봤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많이 납작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5번과 1번 사이 요 공간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 공간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공간이 50% 이상 좁아졌고 그 신경 가닥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저게 완전히 이제 더 눌리고 납작하게 되면 우리가 말기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좀 보이면은 이제 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기라고 하면은 일단 수술할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너무 환자분이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이 부위가 신경이 많이 눌려서 불편하게 되는 경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여러 병원 다니셨고 이제 차도가 없고 해서 이 부위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그 공간을 한번 벌려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고 신경의 부기를 가라앉혀 주면은 증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해 봅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사람 몸에 쓸 수 있는 이제 조영제를 써가면서 풍선 카테터가 정확한 위치, 아까 신경이 눌리는 데를 찾아 들어가서 그 부위에서 풍선을 불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게끔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요 끝에 까맣게 이렇게 길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꼬리뼈로 이제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꼬리뼈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아마 여기 정도까지 간 사진이 지금 사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고, 5번과 6번 사이 공간에서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 부위에서 보이죠?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MRI 상에서 봤을 때 이 공간까지 이렇게 밀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영상에서 아까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기 신경 나가는 구멍, 이 구멍이 좁아진 공간까지 이 풍선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에서 풍선을 불어 봅니다. 풍선을 보니까 이렇게 풍선이 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풍선을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불어 본 겁니다. 불어서 그 공간을 만들고 또 불어서 만들고 좁아진 공간을 벌려주는 거죠. 신경이 압박이 돼서 좁아진 공간을 계속해서 벌려주면서 왔다 갔다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하고 더 쭉 밀어듭니다. 저 쭉 밀어 넣어서 신경이 막혀있는 것까지 다 찾아서 이렇게 쭉 밀어 넣은 다음에 거기서 또 신경이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많이 공간이 이렇게 벌어진 것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 끝에다가 이제 약을 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씻어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넣기 전에 먹물을 먼저 한번 쏴봅니다. 먹물을 쏘게 되면은 먹물이 들어간 공간 그만큼 약이 그렇게 퍼져나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물을 쭉 쏘게 되면 먹물이 쭉 안쪽으로 퍼지게 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쭉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부위에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부기를 빼주는 약, 그리고 유착을 가라앉히는 약을 넣게 되죠. 유착을 가라앉히는 약을 넣고 나서 좁아진 공간을 좀 더 몇 군데 더 찾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또 풍선을 요 위쪽에서 넣어서 막힌 데를 다 찾아 치료하는 거죠. 그 길 찾아서 또 먹물을 넣으니까 안쪽까지 쭉 약이 퍼지면서 신경이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다 이렇게 풍선을 넣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빼내서 이제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만한 가느다란 관이 들어간 바늘 자국밖에 이제 남지가 않게 되고, 환자분은 신경이 막혔던 곳이 넓어지고 뚫리게 되면서 다리가 땡기고 아팠던 증상, 오래 서거나 걸을 때 못 걷고 통증 때문에 고생했던 증상, 그런 증상들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선 치료를 했다고 해서 이 막혀 있는 부위가 아까 후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막혀 있던 부위가 뭐 중기나 초기로 이렇게 완전히 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막혀 있는 공간 안에서 신경의 부기랑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본인이 불편했던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치료 방법이 풍선 확장술, 척추협자 풍선 확장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술을 받고 이제 즉각적으로 좋아지신 것을 경험하셨고, 이제 오래 서거나 걸어도 땡기고 저리고 아픈 증상이 사라지셔서 바로 본인이 하시던 일이 있으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좋아지셨고, 이후로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시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후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꼭 수술하지 않고도
이 비수술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한 치료 방법이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증상,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다든지 주변에 비슷한 증상이 있거나 협착증이라고 진단은 받았는데 치료를 열심히 받는데도 잘 안 되고 수술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나 두렵고 걱정되고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단계에서 초기, 중기, 후기의 단계라고 치면은 풍선 확장술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기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기는 하세요. 완전히 막히고 신경도 납작하게 변했고.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상태에서 신경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증상 없이 지내실 수가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주사 치료와 또 이 풍선 확장술을 통해 가지고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술하기 전에는 이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치료해 보시고 안 되면 수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런 비수술 치료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